중국 청명절을 맞아 무인 운반 로봇과 드론이 성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광둥, 광시, 하이난 등 중국 화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로봇계와 드론을 활용한 성묘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시성에 사는 웨이모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300m 높이의 산 위 조상 묘소에 드론으로 제수용품을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드론을 먼저 보내 제사용 과일, 돼지구이, 술 등을 올려보낸 뒤 맨손으로 산을 올라갔다며 큰 편의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웨이모 씨는 이 드론이 평소에는 농약과 비료 살포용으로 쓰이는 장비로 가격은 약 6만 위안, 한화 약 1,2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명절에는 수십 위안에서 100여 위안 정도를 받고 마을 주민들의 성묘를 돕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상자에 돼지구이를 담아 산을 오르는 로봇계의 모습도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 로봇과 드론은 험한 지형을 가진 화남 지역 주민들에게 성묘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남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고 정글처럼 우거진 가시덤불까지 있어 해마다 청명절 성묘는 야외 생존 훈련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절벽을 타고 산을 넘거나 물을 건너야 하는 이 지역의 성묘는 오랜 시간 노동을 요해왔습니다. 청명절은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로 조상을 기리는 성묘와 더불어 연날리기, 나들이 같은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성묘 시 조상에게 구운 돼지고기, 과일, 술 등을 제물로 올리는 문화도 여전합니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청명절, 무인 기술의 발전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유지하면서도 방식은 현대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생화학 반응을 조율하는 효소가 단순한 화학 반응 촉매가 아닌 정밀하게 설계한 나노 기계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효소의 기계적 특성인 점탄성이 저하될 경우 그 기능 역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물리학과 츠비틀루스티 특훈교수 연구팀이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3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효소 내부의 점탄성이 효소의 생물학적 활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효소는 음식물 소화나 에너지 생성, DNA 복제와 노폐물 처리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효소의 점탄성, 즉 외부 자극에 대해 스프링처럼 복원되는 기계적 특성이 손상되면 효소의 기능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기계의 완충 장치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진은 첨단 측정 기술을 통해 효소 내에서 기계적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고변형 영역을 규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위의 아미노산 하나를 돌연변이로 교체한 결과 전체 효소 활성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구아닐레이트 인산화 효소는 총 20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전체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인 알파폴드를 활용해 효소의 3차원 구조 변화도 분석했습니다. 구조 변화가 클수록 효소의 기능이 더욱 약화됐으며 이는 효소의 기계적 성능과 생화학적 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를 이끈 츠비틀루스티 교수는 효소는 단순한 화학 반응 도구가 아니라 유전자가 설계한 정교한 소프트 나노 기계라며 기계적 특성이 생명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진화시킨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번 연구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발견이 생명과학 및 나노기술 분야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물리적 기계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미세한 세계도 이제는 과학이 설계한 정밀 기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형성된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미국의 근로자들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세 정책을 경제적 독립기념일로 명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분업 체계가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대베어 그룹의 나이절 그린은 세계 무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세계는 닫히고 분열되며 불확실한 세계와 싸워야 한다고 경고했고, 도이체방크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예상했습니다. 이 법은 1930년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해 미국이 제정한 관세법으로 2만 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물렸습니다. 실제로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22%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장기화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나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트머스대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이번 조치는 스무트 홀리법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 등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선언한 만큼 전 세계 통상 질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관세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성장에 부정적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보호를 위한 관세의 선택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긴장시켰던 엠폭스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해제됐던 엠폭스가 방심할 경우 심각한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서리대학교 카를로스 말루케르 데 모테스 교수 연구팀은 엠폭스가 단순한 풍토병 수준을 넘어서 인간 간 전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엠폭스는 천연두와 유사한 계열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요 증상은 발진, 림프절 부종, 고열 등이 있으며 감염자 중 일부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전파는 주로 감염자 또는 감염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같은 해 7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비상사태는 해제됐으나 2024년 초 아프리카에서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종 원B형이 등장하면서 WHO는 지난해 8월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말루케르 데 모테스 교수는 최근 엠폭스는 사람 간 친밀한 접촉이 전파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파 사슬이 더 길어지고 발병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하위계통 2B형 엠폭스가 확산되며 이러한 전파 방식의 변화가 시작됐고, 현재는 더 공격적인 변종인 1B형 유행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인간 효소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행이 길어질수록 인간에게 적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성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엠폭스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등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중증 질환 위험이 더 크지만 아직 지속적인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말루케르 데 모테스 교수는 엠폭스 대응은 국제보건의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며, 감시 체계 강화와 치료제 생산 역량 확보가 시급하지 않으면 엠폭스는 반복적으로 재출현해 세계 보건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팬데믹의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